그 중수본하고 질청하고는 약간의 좀 시각차가 있는 건가요? 1급으로 두더라도 확진자 조사서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재택치료 나이 좀 상향을 확 해주셨으면 75세. 좋겠어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싸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인싸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신 정통령 과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고 또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등급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16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TBS가 미리 먼저 그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급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정통령 과장님,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황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점점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양상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정점에 올랐다가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있겠습니다. 좀 더 이쪽에 가까운 유행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위중증이나 저희가 사망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예측 모형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중환자 병상을 확연하게 많이 넘지는 않지만 그 경계선상에서 조금만 더 이제 중환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중환자와 사망자 수가 최근 1, 2주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결국 2주나 3주 뒤에 이제 중환자나 사망자 수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현재 확진 환자분 중에서 60세 이상의 분율도 꾸준히 늘고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생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감염병 등급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이라서 생기는 문제 또는 괴리 약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초반에 지금 현재 확진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실도 약간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급을 내리자 그러면은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확진 환자를 줄이기 위한 방역 대책과 감염병 등급을 내리는 2급 혹은 4급으로 내리는 거는 다른 종류의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원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1월 말에는 확진 환자의 5% 정도가 입원하셨는데 2월 중순에는 1.2%, 3월 초에는 0.7% 입원을 하셨습니다. 감염병 등급을 내림으로써 모든 환자를 확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중증인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저희가 오히려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서의 감염 관리와 거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관리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 중환자의 문제라든가 치명률의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을 내리는 게 오미크론에서의 의료적 대응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진료 현장, 동네 병의원 또 보건소 상황에서는 정점이 빨리 왔으면 이미 이제 턱 밑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역량이 이미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넘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들리듯 늘어난 RAT 양성자 신고 건수에 속 터지고 화병 납니다. 항의하고 싶어도 할 데도 없고
원망스러워 에이 술이나 먹자. 이게 보건소에 계신 분이 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사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동네 병의원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고, 지금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는 동네 의원에서 보면은 100명에서 200명 이상 보시는 그런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는 의원도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네 의원 본연의 환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과 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중증의 환자 위주의 치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중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들 보시면서 사실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이미 코로나19를 1급처럼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도 생겼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리가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영역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백신 접종이나 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중증 발생 비율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19의 그 치명률이나 아니면 잘 모르던 영역, 준비 안 된 영역들의 그 해소로 인해서 1급 감염병에서 등급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1급 감염병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중증도가 좀 높고 또 이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압격리와 같은 이런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급이나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질환들이고요. 보통 4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뭐 격리를 잘 하지는 않죠. 4급은 신고를 이제 개별 환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표본 감시라고 해서 일부 정해진 의료기관만 이제 일주일 이내 그 환자 숫자만을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체계입니다. 이 치료비 지원은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꼭 다 뭐 이렇게 1급은 되고 2급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격리의 명령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그런 명령의 강도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원의 근거들은 조금씩 이제 약해질 수 있는, 사실은 뭐 1급을 꼭 유지해야 된다, 뭐, 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2급, 3급, 4급 등 다른 급수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이제 충분한 이유와 이런 준비가 아직은 이제 좀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이유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이제 바이러스의 성격이 변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급수가 기존에 1급으로 정의했던 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러면 지금 2급에는 딱 들어맞느냐, 또 4급에는 딱 들어맞느냐,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좀 더 우리 정통영 과장님이랑 토론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급수를 변경해야 될 이유와 준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유는 이미 상당히 많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현장에서는 이게 1급 감염병이었다면 1급 감염병의 정의에 따라서 접촉자 추적도 하고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도 해서 최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즉 1급 감염병으로 두고 일부 뭐 격리나 이런 그 접촉자 추적은 거의 4급처럼 관리를 하고 있고, 결핵이나 홍역보다도 못한 4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방역 패스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다른 결정이 내린 것처럼 이게
나중에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4급으로 두되 일부 시침에 있어서는 2급 감염병처럼 좀 더 강화된 감염 관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뭐 1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의료계도 이제 많이 이제 이것을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전쟁 중에는 이렇게 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가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4급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낮춘다고 하면 이때는 격리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격리되어 있는 재택 치료 중인 2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확진자들이 이제 지역 사회로 섞이게 되는 거죠.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유행의 어떤 이제 정점의 높이와 더 길이를 더 이제 길어지게 만들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의료 대응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중환자 병상과 이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등급 조정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정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가 결국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느냐, 특히 이제 이 사망과 관련된 그런 피해를 누가 입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우리가 4급으로 감염병으로 분류하기에는 이런 60대 이상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환자를 봐야 되는 그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4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 체계로는 병원 자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이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위험군들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도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의료 대응 체계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중환자 의료 대응 체계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모자라서 당장의 등급을 바꿨을 때의 대응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좀 구분해서 좀 이원화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등급 변화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엄 교수님 말씀하신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환자의 이원화인데, 그러니까 젊고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아주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심각한 질병을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1급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의견은 오히려 60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들을 보호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에 가볍게 앓고 가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자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급 감염병도 병실이 없으면 음압격리를 안 하는 것처럼 4급 감염병도 필요에 따라서 자가격리나 그리고 이제 병원의 감염 관리를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저희가 60만 명의 확진자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증의 5,000명 혹은 500명만 관리를 해야 이분들의 건강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독감 같은 경우도 학생 경우에는 독감이 되면은 결석으로 치지 않고 자가에서 격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재택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이제 재택 방치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너무 많은 사항이 기초 역학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재택치료에 배정되는 단계가 좀 2, 3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내가 재택 관리를 받나 보다 하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재택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서울형은 의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지금 너무 이제 도가 좀 지나치게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병원급이에요. 사실상 이제 의사 1인당 100명 내지 150명 보기로 돼 있지만
그 정도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4-5명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차트 기록해서 청구하기 바쁜 정도의 환자 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정 인력이라고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배, 5배 뭐 한 의료기관에서 1,000명, 2,000명 보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그런 정도 이하로 이 병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이제 격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은 하나는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상으로 이제 또 이게 하나의 급수를 변경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하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까 이제 박건희 단장님께서 4급으로 해놓고 1급처럼 관리하자.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격리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격리의 수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들은 이제 일정 정도 좀 쉽게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격리의 의무가 없는 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격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어떤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과연 그 바뀐 급수 체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4급은 표본 감시 이제 체계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감염병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흔히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의 특징을 보면 코로나와는 이제 확연히 다르죠. 뭐냐면 이 독감은 매년 겨울 시즌에만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유행하는 독감은 없죠. 대체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살펴보면 지금 여름에도 유행이 될 수 있고 가을에도 유행이 될 수 있고 언제 유행이 될지 알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그 유행의 높이도 이제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주기적인 유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표본 감시에는 아직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고 좀 더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랑은 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언젠가 우리가 감염병 등급을 낮추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엄 교수님이 조금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하거나 논의할 게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통영 과장님께서 이제 등급을 낮추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표현했기 때문에 등급을 안 낮추게 되면은 이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수 검사를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오미크론 확진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델타 때까지는 검사 이후에 트레이싱을 하고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더 많은 확진을 막기 위한 이런 목적이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을 안 한다면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트리트먼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가벼운 감기 치료만 하실 분들에게 저는 그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00% 환자를 저희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게 50%를 찾아내는 건지 20%를 찾아내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수를 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조금 의논을 하고 싶고요. 이게 1급이라면 당연히 찾아내야 되겠지만 등급을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이제 병의원의 원내 감염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병의원 원내 감염은 4급으로 낮추더라도 병원 내 감염 관리는 저는 계속 일정 수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병 자체와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제각각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대다수의 환자들, 90% 이상의 환자들은 사실 4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10% 정도의 환자들은 4급 감염병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어렵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원화라는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의 상황을 만약에 그냥 1급 감염병으로만 놓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고 자원의 그 소진도 많고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급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등급의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디테일한 전략이나 어떤 방법, 시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충분히 논의돼야지 된다라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참 힘들겠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제, 물론 이제 보완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사급 감염병이 됐는데,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치료비와 관련돼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먹어야 할까. 만약에 이제 그 4급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신고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하수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 이제 지역적으로 좀 넓은 지역에서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어디서 이런 이제 유행이 먼저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급수가 변환이 되게 되면 아마 제일 이제 많이 바뀌는 데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격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격리 통지도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재택 치료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활지원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 있어서는 제일 달라지는 부분은 격리를 안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퍼지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들은 더 높아집니다. 본인의 책임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 관리 수준을 높이면서 또 이제 또 많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들이 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요즘 확진자 계속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종식 또는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이 바이러스가 뭐 사라지기는 뭐 완전히 이제 종식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기는 뭐 이제 뭐 당장 몇 개월 내는 아니겠지만 한 2, 3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라고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봅니다. 변이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치명률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이런 백신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 백신을 피해서 어떤 새로운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양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가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를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공급하면서 처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예, 저는 뭐 전망을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미크론의 특성상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시민들하고 또 의료진들이 피로에 너무 지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좀 해결이 좀 빨리 선제로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촌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4개의 다른 바이러스와 같은 걸로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논의했던 것처럼 그 변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1급 감염병을 2급이나 4급으로 낮춘다는 게 의료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여러 가지들의 이제 변화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피해가 최소화 특히
취약계층 분들의 피해가 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현장을 위한 빠른 정책적인 판단과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인싸들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싸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관리 가능한 또 효율적인 재정과 인력이 좀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한 명씩 담당 공무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소리하는데 과장님 힘들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깨가 제일 무거워지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얼른 좀 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